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비트겟 쓰고 계시면 심장부터 좀 꽉 잡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곧 막힐 수 있는데 막힌 다음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출금 버튼이 살아있을 때 자산부터 빼셔야 합니다. 설마 나만은 괜찮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한번 접속이 제한되기 시작하면 로그인은 되는데 출금이 꼬이거나 인증이 안 맞는 상황이 툭툭 나옵니다. 그때는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이미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설치가 막히면 신규는 못 들어오고 기존도 업데이트가 끊기면서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가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오늘은 되다가 내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예고장 없이 문이 닫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있어 보이지만 차단이 강해지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비용이 적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정식 신고가 안 된 곳들을 압박해서 문턱을 올리는 겁니다. 앱부터 끊고 접속도 점점 조여오는 그림이죠. 기존 이용자분들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설치가 막혀서 곤란해질 수 있고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또는 아예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게 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우면 시작도 못하거든요. 게다가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서 가입은 나중에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터졌느냐? 핵심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인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바스프 형태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 한 줄이 제재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구글 정책이 붙었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일이 현실로 찍혔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세금 이슈가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하느냐? 기존 이용자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접속 차단은 다음 순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쪽으로 가려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거래소 안에 있는 자산은 문이 닫히면 내 자산이 아니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공포를 미리 차단하셔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막혀 있으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입하려고 했다가 설치부터 막히면 급해진 마음에 수상한 링크를 누르거나 가짜 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앱이 막히면 웹으로 하지 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접속 제한이 같이 들어가면 웹도 문이 좁아집니다. 한번 좁아지면 다시 넓어지는 건 느립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VPN 우회는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급하다고 아무 VPN이나 쓰면 계정 탈취 같은 사고가 더 무섭게 날아옵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지 않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못 쓰는 구조라 선물 거래 스타일과 결이 다르고 수수료도 더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 매매를 자주 하는 분들에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많은 한국인들이 다른 선택지를 찾고 실제로 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되는 곳들로 골랐고 수수료가 저렴한 곳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그 5개 중에는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뭔지는 고정 댓글에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이동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 흐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결국 초보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지금 롱이냐 숏이냐거든요. 오늘은 그 판단을 단순하게 만드는 기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같은 날에도 위아래로 칼춤을 추듯 움직이니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이 틀리면 손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실력의 절반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죠. 롱은 올라야 웃고 숏은 내려야 웃습니다. 이 기본이 머리에 붙어야 다음이 편해집니다. 그럼 언제 롱을 잡느냐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가 기본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오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만드는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모습이면 롱이 유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추세가 살아있을 때 역방향으로 덤비는 건 초보에게 너무 비쌉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를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강한 상승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롱 근거로 자주 활용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이 상승을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런 때는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 판단에 힘이 실립니다. 뉴스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이런 뉴스가 터질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 숏을 잡느냐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가 기본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한 롱이 계좌를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올라가는 척만 하는 상승일 때가 있습니다.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시장 심리를 얼려버립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차트만 보던 분들은 여기서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입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맥디 흐름으로는 모멘텀 변화를 읽을 수 있어 롱과 숏 타이밍에 도움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느낌으로 누르지 말고 신호가 겹칠 때만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이번 이동 사태에 필요한 정보와 정말 유용한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소 5개 비교도 거기 있으니 이동이 먼저인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